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혜주 아나운서, 네. 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 드세요? 저는 많을 때는 한 4-5잔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커피를 내리고 난 뒤 남는 커피 찌꺼기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이정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한 카페, 커피 머신에서 뜨거운 커피가 추출됩니다. 이 매장에서는 보통 하루 50잔 이상 커피를 내려 판매합니다. 평소 주문이 가장 많은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는 20g 정도입니다. 대부분 수분을 제외하면 이렇게 찌꺼기로 남습니다. 하루 1kg 이상 커피 찌꺼기가 버려지는 셈입니다. 점주는 커피 찌꺼기, 이른바 커피박 재활용 수거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지에 다 보냈었어요. 그래서 좀 아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연 자료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앱 지구화다에 업체를 등록한 뒤 신청하면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방문하는 방식. 현재 12개 지자체가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부평 지역도 이제 막 첫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수거된 커피박은 공정을 거쳐 친환경 열에너지로 다시 탄생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바이오차 등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확장도 준비 중입니다. 저희는 커피박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보고 종량제 봉투처럼 생활 속 제품으로 활용도 구상 중입니다. 현재 부평 지역 커피 전문점만 모두 600여 곳. 사업 초창기인 현재 20개 업체 정도가 동참하고 있는데 참여 매장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부평구는 앞으로 수거량에 비례한 생활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커피박은 보통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를 재활용하면은 생활 폐기물 감량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민간 업체와 협약해서 커피박을 무상 수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지던 폐기물 커피박이 시민과 지자체, 기업이 합심한 덕분에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의 첫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에 추진 중인 광역철도망 건설 사업을 두고 이견을 보인 인천시와 계양구가 조만간 협상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달 말에서 5월 초 사이 계양구와 대장 홍대선의 연장 노선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 입구역까지 20km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으로 올해 상반기쯤 착공해 2031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 노선을 계양 테크노밸리 주거지구를 거쳐 주거지구 우측에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망을 통해 마곡산업단지가 앵커기업 유치 등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 도첨산단에도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계양구는 주거지구 좌측 박촌역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박촌역으로의 연장이 도첨산단보다 높게 나왔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협상 자리에서 예측 이용객 수와 건설 비용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계양구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부천 마루광장과 심곡천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처음 지정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부천시는 단속과 함께 안내 표지판 설치와 현장 계도 활동 등을 병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소란, 불편 등으로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하수관로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천시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공사업체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수도권 단체장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대권 도전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오전 11시 인천 중구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고 거짓과 위선과 선동이 난무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의 가치가 지금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저 유정복은 제2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유 시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경북 산불 현장을 방문하거나 개헌 관련 입장을 내는 등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있는 유정복이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뒤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민국 대통합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저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방문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 중에서는 지난 7일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떠나면 제가 주말에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미국에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소하게나마 이곳 공항에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 제 뜻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 운영을 책임져 왔고 또 글로벌 경험이 많은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도내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더 나아가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고 또 대응책을 직접 만들어서 실천에 옮기는 계획으로 오늘 이렇게 출국하게 됐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출장에 나선 김 지사가 대선 출마지로 공항을 선택한 것도 경제관료 출신인 자신의 경력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재 미시간주에는 GM을 비롯해 포드와 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완성차 기업 본사가 있고 현 미시간주 지사와 친분이 있는 만큼 한국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해 성과를 가져오겠다는 포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9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 참석한 오 시장은 출마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출마 여부를 포함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여의도 국회 앞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오는 14일로 미뤄져 출마 선언을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 잠룡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선 본선 경쟁에서는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 운람사 등 국가유산이 잿더미로 변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동 하회마을과 만휴정 등 주민들과 소방 인력의 노력으로 지켜낸 문화유산도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비상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을 비롯해 많은 고관을 배출한 안동 하회마을. 초가집, 기와집 등 전통 가옥이 줄지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닷새간 이곳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건축 자재 특성상 불길이 닿으면 집은 물론 마을이 몽땅 타버릴 수 있는데 불길이 직선거리 5km 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보존회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 소방 인력은 지붕에 물을 뿌리고 방사포를 설치하는 등 불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마을에 있는 소화전을 틀어가지고
전부 초가에다 물을 다 뿌렸습니다. 전부 집집마다 다. 그래가지고 그 불똥이 들어와도 불이 나지 않도록 소방서에서 한 20대 이상의 그 소방차가 여기 와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에워싸가지고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주민과 소방이 철저히 대비한 상황에서 다행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하회마을엔 화마의 발톱이 미치지 않았고 관광객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도 경북도청에서 그 산불 났을 때 연기 같은 게 왔는데 여기에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해서도 왔고 지금 벚꽃이 예쁘게 폈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조금 꽃놀이 하러 왔습니다. 유네스코 지정된 그런 마을이라서 이렇게 산불 피해 없이 잘 보존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안동시 기란면. 이 산은 능선 따라 불길이 닿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국가유산자료 만휴정은 다행히 화를 피했습니다. 기둥과 하단 부분에 방염포를 두르고 인근 만휴정 원림에 물을 뿌리며 문화유산을 지켜낸 겁니다. 가을철 단풍놀이 명소로 손꼽히는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역시 지속적인 살수 작업을 통해 가까스로 살아남아 올해 가을에도 노란 잎을 자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산불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안동시는 전통 사찰과 종택 등 15곳에 있던 유물들을 급하게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유산도 있어 안동시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요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뭐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었거든요. 유산청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게 가이드라인이 마련해지면 저희도 이번과 같은 국가 위기 시기에 소중한 우리 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후 변화 위기 등에 따라 대형 산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비상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표준 대응 요령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이 속칭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메페드론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 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 화물에서 양초 속에 숨겨진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한 바 있는데요. 택배 수취 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며 추적을 피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의자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 중 같은 국적의 B씨와 공모해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류 공급책과 접촉했고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B씨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지명수배 중인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지를 놓고 여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탄핵 정국에다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등 불안한 국내외 사정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대선 이전에라도 방침을 정할 수 있고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영업 시운전 계획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열차 운행 시각이 변경됩니다. 검단 연장선은 인천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 호수공원역까지 6.8km 구간에 3개의 새로운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 시운전을 하게 되면 검단 연장선 3개역 연장 운행에 따른 영향으로 열차 운행 시각이 변경됩니다. 출근 시간대는 4분 30초에서 5분, 평시에는 9분, 퇴근 시간대는 5분 30초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